여러분, 이거 정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단돈 2,000원짜리 식품 하나로 당뇨약보다 더 강하게 병든 췌장을 회복시켰다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한의사 고길수입니다. 50년 넘게 한의학과 자연요법을 연구했고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고길수 한방클리닉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당뇨의 뿌리를 뽑는 생활 방식, 췌장을 회복시키는 자연식단,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까지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단,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의심하셔도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이제 정말 약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혈당 걱정에 사탕을 품고 다니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약 없이는 외출도 못하겠고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눈치 보며 드시고 밤마다 내일은 더 나빠질까 걱정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 심정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당뇨는 절대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 아닙니다. 잘만 하면 단 몇 달 안에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고 저 자신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내용을 종이에 꼭 메모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도 평생 약 없이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처음 김말순 할머니를 만난 건 3년 전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료 건강 강의에서였습니다. 당시 74세였던 김말순 어르신은요, 입구에서부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사탕 없으면 못 살아요. 혈당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밤에 쓰러질까봐 화장실도 못 갑니다. 할머니는요, 당뇨약을 15년 넘게 드셔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그렇게 꼬박꼬박 약을 챙겨 드셨는데도 최근에는 혈당 수치가 공복 180, 식후에는 252 넘는 날도 많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 이야기를 꺼냈고 할머니는 겁이 나서 무작정 사탕을 갖고 다니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 얼마나 흔한 현실인지 아세요? 당이 많은 병인데 오히려 당을 갖고 다닌다는 것.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실 할머니의 문제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생각이었습니다. 당뇨는 절대 못 고쳐. 약 없이는 못 살아. 식단 조절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마트에서 파는 이 식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2,000원도 안 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드린 식단표를 그대로 따라 하셨고 단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할머니는 더 이상 사탕을 들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팡이조차 놓으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손주들이랑 공원도 걸어요. 밤에도 화장실 혼자 다녀와요. 10년 만에 밤에 깊이 자봤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여러분, 이건 약이 해준 게 아닙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2,000원짜리 식품 뭘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그 식품을 소개하기 전에 그 식품이 어떻게 췌장을 회복시키는지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어디일까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췌장이 오랫동안 혹사당하면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79세 박재만 할아버지, 이분의 사례가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줍니다. 박재만 어르신은 충청북도 옥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에도 생기가 없으셨어요. 혈당 수치는 공복 210, 당화혈색소는 9.1. 췌장 기능도 검사상으로는 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제 뭘 바꾸겠어요? 약으로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췌장도 쉬게 해주면 다시 힘을 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쉬게 해주느냐,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 뒤로 저는 박재만 할아버지께 아주 간단한 원칙 3가지를 드렸습니다. 특히 튀김, 기름진 고기, 설탕, 흰 밀가루처럼 췌장을 자극하는 음식 줄이고 하루 16시간 공복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으로 췌장을 쉬게 하는 시간 만들기.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단돈 2,000원짜리 식품으로 췌장 회복 식품 섭취하기. 그중 마지막 식품, 바로 그 식품이 박 할아버지에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그걸 한 줌 드시고 식사는 식물성 위주로 바꾸셨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혈당은 공복 118, 당화혈색소는 6.4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랐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무엇보다 췌장 기능 수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췌장은요, 무조건 고장 나는 게 아닙니다. 지치도록 혹사당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다시 쉬게 해주고 필요한 영양만 넣어주면 그 췌장이 다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식품이 그렇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2,000원짜리 췌장 회복 식품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궁금하셨던 2,000원짜리 식품의 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 식품은 수많은 환자들의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낮춘 주인공입니다. 마트에 가면 채소 코너 한쪽에 아주 평범하게 진열되어 있는 바로 생땅콩입니다. 아니, 땅콩이요? 그게 혈당을 낮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 껍질 벗긴 날땅콩 볶지 않고 소금도 치지 않은 생땅콩이 핵심입니다. 이 땅콩이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췌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의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셋째, 식이섬유입니다. 땅콩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넷째,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순한 간식처럼 보이는 땅콩이 사실은 췌장을 쉬게 하고 당 흡수를 조절하고 혈당을 서서히 낮춰주는 강력한 약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땅콩 한 줌, 약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세요. 씹는 횟수는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절대 볶지 마시고 절대 소금 뿌리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혈당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췌장이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모두가 분명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실천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본 실제 경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생땅콩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정말 극적으로 당뇨에서 벗어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76세 오정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고 늘 혈당기를 손에 쥐고 사셨습니다. 선생님, 저요. 아침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무서워서 눈뜨기가 싫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사탕을 입에 넣으셨고요. 식사 때는 늘 밥 한 숟갈 떨고 채소만 드시다가도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할머니는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약만 믿고 살면 나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날 이후로 제가 알려드린 생땅콩 섭취법을 시작하셨고 식단을 자연식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생땅콩 한 줌을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 된장국, 나물 3가지로 하시고 저녁은 생략하거나 미역국이랑 채소 약간. 운동은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2번 집 앞 공원을 30분 걷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보내주신 혈당 기록표. 공복 132, 식후 168, 당화 혈색소는 7.5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10년 만에 하루 종일 사탕 없이 지내봤어요. 그게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당뇨라는 병은 절대 강한 약으로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억지로 혈당을 낮추는 약을 쓰기보다는 췌장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 방법이 답이라는 걸 오정래 할머니가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80세가 넘으셨지만 마라톤까지 하게 되신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당뇨 극복이 단지 혈당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엔 충남 아산에 사시는 81세 윤성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윤 할아버지는 원래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퇴직 후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냥 고혈압만 있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2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약 먹으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하루 2번 약을 드셨고 1년 뒤엔 인슐린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써도 식후 혈당이 2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다 나중에 신장 투석 받는 거 아닌가 겁이 났어요. 윤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약을 줄이고 그렇게 점점 체중도 줄고 기력도 떨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강의를 유튜브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로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 때 뭔가 해보자.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을 움직이자. 그때부터 실천하신 건 단 3가지였습니다. 아침 생땅콩 한 줌이랑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식사 후 1시간 걷고 주 3회 계단 오르기. 저녁에는 소식하고 주 2회는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 섭취. 처음엔 5분 걷는 것도 숨이 찼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는 매일 1분씩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30분을 쉬지 않고 걷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화 혈색소 8.6에서 5.9, 인슐린은 중단, 체중은 3kg 감량, 무릎 통증도 사라졌고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뛰어요. 산책 말고 달리기를 합니다. 내가 80 넘어서 달릴 줄은 몰랐어요. 그 표정 마치 20대 청년 같으셨습니다. 윤성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뇨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걸요. 오늘 결심하고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순간부터 몸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먹는 것만 바꾸면 절반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움직이는 방법, 식단과 함께 병행해야 할 생활 속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를 완전히 극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먹는 것을 바꾸고 몸을 꾸준히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먹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배부르게 먹지 않고 소식하는 것입니다. 하루 2끼 또는 1끼, 저녁은 줄이거나 생략하세요. 둘째는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중심의 자연식으로 드세요. 현미, 나물, 해조류, 제철 채소, 된장국, 김치, 고기, 치즈, 튀김은 피하고 필요하면 달걀 정도만 드세요. 셋째는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을 긴 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 길어질수록 췌장이 회복됩니다. 자,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이 어려워요. 숨이 차서 오래 못 걸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꾸준히 조금씩 하지만 매일입니다. 하루 30분, 아침 또는 점심 직후 걷기. 하루에 단 1층만이라도 계단 오르기. 벽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TV 보면서 팔 벌려 높이 들기 20회. 식후 깊은 숨 들이마시고 내쉬기 5분. 여러분,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5분 걸었다면 내일은 6분. 한 층 올랐다면 내일은 2층.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80세 이선규 어르신. 처음엔 계단 3층도 못 오르셨는데 3개월 뒤엔 지하철 2정거장을 뛰어다니셨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딱 하나, 매일 자기 몸에 어제보다 조금 덜을 실천하신 겁니다. 식단과 운동이 당뇨 극복의 공식입니다.
약은요, 혈당을 억지로 내리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식단과 운동은 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당뇨는 약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천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과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품, 좋은 운동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3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할 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신장질환, 갑상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단식이나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운동이나 식단을 바꾸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절대 본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갑자기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심하게 어지럽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시야가 흐려진다.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려진다. 이럴 때는 즉시 당분을 소량 섭취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매일 250 이상으로 유지된다.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진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냄새가 심하다.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피곤함이 지속된다.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이 계속된다. 이건 단순한 당뇨 증상이 아니라 합병증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연 치유를 강조해도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분들이 생활 습관 개선으로 당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땐 절대로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이제 마지막 정보 전달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을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말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느끼셨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적어 두시고 하루하루 따라만 해보세요. 1단계는 아침 생땅콩 한 줌 섭취하기입니다. 하루 시작을 바꿔야 하루가 바뀝니다. 반드시 생땅콩 볶지 않고 소금 없이 드셔야 합니다. 10알에서 15알 정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2단계는 저녁 공복 유지하기입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엔 물이나 허브차만, 췌장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3단계는 하루 30분 걷기 시작하기입니다. 공복 산책도 좋고 식후 30분 뒤 걷기를 추천합니다. 처음엔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1분씩 늘려가세요. 4단계는 계단 오르기 도전하기입니다. 처음엔 1층, 그 다음은 2층. 하루 1회, 천천히 숨이 찰 정도까지. 허벅지 근육이 췌장을 돕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5단계는 자연식으로 식단 바꾸기.
현미, 나물, 미역국, 된장국, 김치, 고기, 튀김, 유제품은 줄이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완전히 식물성 식사로 바꿔보세요. 이 5가지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면 몸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심보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내일부터 꼭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 지금 이 영상 끄고 땅콩 한 줌을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계획만 세우는 사람보다 하루 1분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몸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땅콩 한 줌이 췌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됩니다. 약보다 강한 자연식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췌장은 쉬게 해줘야 다시 회복됩니다. 공복 시간 늘리기, 과식 줄이기, 단백질과 지방 줄이기.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운동은 무조건 매일 단 5분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단 몇 달 안에 완치도 가능한 병입니다. 제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 혈당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손주랑 공원 산책 다시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 실천해 주세요. 생땅콩 한 줌부터 걷기 5분부터.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뇨로 고통받는 분들께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